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드셨나요? 눈을 감아도 마음은 불안하고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더 또렷해져서 잠이 오지 않는 밤. 시계를 보면 아직 새벽 2시, 3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잠들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와 더 잠이 달아나는 경험. 나도 모르게 이불을 걷어차고 뒤척이고 다시 눕기를 반복하다 결국 해가 뜨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이 되어 눈을 뜨면 개운함은커녕 마치 밤새 돌을 나른 것처럼 온몸이 무겁고 머리는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합니다.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미 피곤이 가득 쌓여 있고 누군가 나를 부르면 짜증부터 올라오는 상태. 이런 날이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도 알게 모르게 우울감이 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며 결국 건강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지. 우리 부모님도 다 그러셨으니까 나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라는 거죠. 6시간을 자고도 상쾌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시간을 자고도 여전히 피곤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잤는데도 이렇게 다른 이유는 바로 수면의 질 차이 때문입니다. 즉,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잠이 줄어드는 건 노화 현상이지 뭐하고 체념하며 그냥 참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기억력 저하, 치매 위험 증가, 면역력 약화, 심혈관 질환 같은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밤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서울에 사는 71세 김모 어르신은 1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드니 잠이 줄어드는구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2-3번씩 깨면 다시 잠이 오지 않아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아침을 맞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낮에는 늘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기억력은 눈에 띄게 떨어져서 자주 쓰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헤매기 일쑤였고 중요한 약속을 잊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도 금세 피곤해서 먼저 자리를 파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운전 중 깜빡 졸다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게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약효가 있어 잠을 잘 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성이 생겨 약을 먹어도 효과가 줄었고 약을 끊으면 오히려 잠이 더 오지 않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절망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잠 못 자고 살아야 하나라는 체념이 찾아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또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최정자 어르신은 8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한약도 먹어보고 병원도 다니고 민간요법이라는 건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2-3시간은 눈이 말똥말똥 떠지고 겨우 잠이 들면 새벽 2-3시에 깨서 다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마음은 점점 무너져갔고 일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어르신은 우연히 지역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배운 단 한 가지 습관, 바로 근육을 자극하는 작은 운동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15번, 발끝 들기를 20번씩 꾸준히 한 것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지만 식탁을 붙잡고 천천히 하면서 버텼습니다.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숙면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약도 고가의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생활 속 작은 근육 자극이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이 두 분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수면 문제는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잠을 잘 자지 못할까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히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잠의 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6시간을 자더라도 젊을 때는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지만 나이가 들면 6시간을 자고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뇌 속 송가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어둠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몸이 잠들 준비를 하도록 돕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저녁 8시만 되면 꾸벅꾸벅 졸고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쉽게 잠드는 것도 멜라토닌 덕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20대의 멜라토닌 분비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60대 이후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졸음이 잘 오지 않고 잠자리에 누워도 몸이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밤 12시가 넘어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괴로웠던 날이 있으셨나요? 바로 이 멜라토닌 감소와 관련이 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낮 동안 활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일하고 시장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느라 몸이 자연스럽게 피곤해졌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아이들도 독립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활동량이 확 줄어듭니다.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몸이 충분히 지치지 않으니 밤에도 당연히 잠이 잘 오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몸은 낮에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소비해야 밤에 이제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약해지니 잠을 청해도 뇌와 몸은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낮에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고생한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깊은 잠, 즉 서파수면의 감소입니다. 수면은 얕은 잠인 렘수면과 깊은 잠인 비렘수면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진행됩니다. 이 중 서파수면이라고 불리는 깊은 잠 단계에서 뇌와 몸은 진정한 회복을 합니다. 기억이 정리되고 세포가 재생되며 면역력이 강화되는 시간이 바로 이 서파수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서파수면의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20대의 서파수면 비율이 전체 수면의 20% 정도라면 70대는 5%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자는 내내 얕은 잠만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고 꿈을 많이 꾸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는 내내 꿈만 꾸다 깨서 오히려 더 피곤했던 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는 잠의 깊이가 얕아졌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더해 네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생체 리듬의 변화입니다. 인간의 몸은 24시간 주기로 활동과 휴식을 반복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생체 리듬이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밤이 깊지 않았는데도 졸리고 반대로 새벽에 너무 일찍 깨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흔히 노인은 새벽에 일찍 깬다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리듬이 당겨지면 실제로는 충분한 수면 시간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밤 10시에 자서 새벽 3시에 깨버리면 하루 5시간밖에 못 자는 셈이 되고 다시 잠들려고 해도 뇌는 이미 아침이야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이런 원인들이 겹쳐지면서 노년기 불면증은 흔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면 해결책도 명확해집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낮 동안의 활동량을 늘리고 깊은 잠을 늘려주는 습관을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고 몸이 피곤해져서 침대에 눕자마자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깊은 서파수면에 들어가 아침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는 맑고 몸은 가볍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솟는 그 기분. 사실 이건 젊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모르고 실천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새로운 희망을 얻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불면증 때문에 괴로웠던 날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나는 원래 잠이 없는 체질이야 라고 체념했던 생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약도 아니고 병원 치료도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근육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잠과 근육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생각보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뇌와 호르몬에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 근육이 충분히 쓰이고 적당히 피로해지면 뇌는 자연스럽게 이제 회복할 시간이야, 잠들 준비를 해야 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거나 누워만 있다면 이런 신호가 약해지고 결국 잠이 잘 오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20분 이상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시니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 입면 시간이 30%나 단축됐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튼튼한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기를 1015회 반복하는 것. 처음에는 무릎이 아플 수도 있으니 식탁을 붙잡고 하셔도 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자극하는데 이 근육들이 우리 몸 전체 근육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큽니다. 허벅지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과 에너지 소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충분히 쓰이면 몸은 적당히 피곤해지고 뇌는 이제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며 잠을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발끝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발끝을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2030회 반복해보세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과 발목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종아리는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심장에서 내려간 혈액을 다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고 뇌로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됩니다. 결국 밤에 더 안정된 수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했을 때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2세 최정자 어르신도 바로 이 방법으로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숙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힘들다고 했지만 하루에 딱 5분만 시간을 내 꾸준히 실천한 결과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무릎이 약해서 힘든 운동은 못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동작들은 모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침대에 앉아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몸이 조금씩 피곤해질 만큼만 움직여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은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너무 빠르지 않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햇볕을 쬐면서 아침에 걷는다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햇볕을 받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결국 아침에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밤에 더 쉽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충북에 사는 75세 박모 어르신은 은퇴 이후 집에만 있다 보니 활동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고생했고 수면제를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침마다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귀찮다고 거부했지만 억지로라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아침 햇볕을 쬐며 걷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누우면 전보다 훨씬 쉽게 잠이 왔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인생이 달라졌다며 지금도 매일 아침 산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68세 이모 어르신은 평생을 야간 근무를 하다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져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에서 근육 자극이 수면 스위치를 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 후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발끝 들기 20회.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이전처럼 눈이 말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온 겁니다.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밤새 잘 잔다고 합니다. 이처럼 근육을 자극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불면증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5분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고 딱 한 번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면 그때 조금씩 횟수를 늘려보세요. 이 과정에서 몸은 피곤해지고 뇌는 더 깊은 잠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겁니다. 여러분, 근육을 자극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꼭 함께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환경과 저녁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분의 1을 보내는 공간, 그리고 잠들기 전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의 뇌와 몸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잠을 자야지라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잠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뇌가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빛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드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잠을 망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스마트폰, TV,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속입니다.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겁니다. 결국 밤이 되었는데도 뇌는 아직 낮이네라고 인식해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 잠자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66세 정모 어르신은 잠이 오지 않아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다가 새벽을 맞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권유로 단 한 가지 습관을 바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대신 종이책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눈이 자연스럽게 무거워지고 누우면 쉽게 잠드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정 어르신은 스마트폰만 멀리했을 뿐인데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음입니다. 시끄러운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주 작은 소리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이 줄고 얕은 잠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깹니다. 그래서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집이 방음이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럴 땐 백색 소음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백색 소음이란 일정한 패턴의 소리, 예를 들어 빗소리,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말합니다. 이런 소리는 뇌를 안정시키고 외부의 갑작스러운 소음을 덮어 주어 안정적인 수면을 돕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70세의 임모 어르신은 옆집 강아지 짖는 소리 때문에 늘 새벽마다 깨곤 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알려준 스마트폰 앱으로 파도 소리를 틀어놓고 자니 웬일인지 옆집 소리에 덜 민감해지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 쉽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온도와 습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름철에는 덥고 끈적거려서 겨울철에는 추워서 이불을 몇 번이나 걷었다 덮었다 하다가 결국 제대로 잠들지 못한 경험. 사실 수면에 가장 적절한 온도는 생각보다 낮습니다. 보통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이 약간 서늘하다고 느낄 정도여야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또한 습도가 너무 낮으면 코와 목이 마르고 기침이 나와서 잠에서 깨기 쉽습니다. 반대로 습도가 너무 높으면 땀이 차고 불쾌해져 수면이 방해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가습기나 제습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침실 환경입니다. 침실은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침실에서 TV를 보거나 간식을 먹거나 심지어 서류를 펼쳐놓고 일까지 합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침실을 쉬는 공간이 아니라 활동하는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도 뇌는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침실에서는 오직 수면과 휴식만 해야 합니다. TV는 거실로 옮기고 책상도 다른 방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뇌가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학습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저녁 식습관입니다. 혹시 밤에 라면이나 과자를 드시고 나서 뒤척이다 결국 잠 못 든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음식은 수면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특히 기름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은 위장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 뇌와 몸이 편안히 쉬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배가 고파도 잠이 오지 않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대표적으로 상추, 바나나, 따뜻한 꿀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긴장을 완화하고 진정 효과를 줍니다. 바나나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따뜻한 꿀물은 혈당을 살짝 올려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 배고픔으로 인한 각성을 막아줍니다. 반대로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홍차, 초콜릿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저녁 루틴입니다. 인간의 몸은 반복적인 습관에 민감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양치질을 하고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누우면 뇌는 자동으로 이제 잘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합니다. 반대로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TV를 보다가 어느 날은 새벽 1시에 또 다른 날은 10시에 잔다면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수면 리듬이 깨져서 결국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따라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불을 끄고 누워보세요. 처음엔 안 오더라도 꾸준히 같은 시간에 시도하다 보면 뇌가 학습해서 점점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기와 분위기도 도움이 됩니다. 라벤더 향 같은 아로마 오일은 뇌를 진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 연구진의 실험에 따르면 라벤더 향을 맡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20분 빨리 잠들었고 깊은 수면 단계도 길어졌다고 합니다. 베개에 라벤더 오일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거나 손수건에 묻혀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 억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잠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면 저절로 찾아옵니다. 빛을 줄이고 소음을 차단하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뇌가 침대를 수면 전용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몸을 편안히 하는 음식을 선택하며 일정한 루틴을 반복하는 것. 이 모든 게 합쳐지면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몸과 환경을 바꾸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근육을 자극해서 피곤함을 만들고 수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마음과 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오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심리적 요인도 굉장히 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은 피곤한데 막상 누우면 온갖 걱정이 떠올라서 더 잠이 달아나는 경험.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혹은 과거의 후회와 불안한 미래까지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생각 때문에 눈을 감아도 마음이 잠들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럴 땐 몸은 이미 누워있는데 뇌는 여전히 회의 중인 것처럼 바쁘게 돌아갑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밤새 뒤척이며 아침을 맞는 거죠.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걱정 노트 작성법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노트를 한 권 꺼내고 오늘 나를 불안하게 만든 걱정거리 3가지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반드시 해야 할 일도 간단히 메모합니다. 그런 다음 노트를 덮으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이 걱정들은 내일 해결하자. 오늘은 그냥 자자. 그렇게 글로 한번 옮기는 것만으로도 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생각들이 종이에 옮겨지는 순간 뇌는 그것을 잠시 보관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고 잠들 준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는 69세 오성자 어르신은 평생 잠자리에 들면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자녀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까지 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알려준 걱정 노트 작성법을 시도해봤습니다. 나는 글씨도 잘 못 쓰는데 괜찮을까 했지만 그냥 몇 줄만 끄적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은 평소보다 훨씬 빨리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습관처럼 노트에 걱정을 적고 자는데 지금은 불면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방법은 호흡법입니다. 우리 몸은 호흡 하나만으로도 긴장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호흡은 짧고 빨라집니다. 반대로 깊고 느린 호흡은 몸과 뇌에 이제 안정해도 된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복식 호흡입니다. 코로 천천히 4박자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입으로 8박자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때 배가 서서히 가라앉는 걸 느끼면서 온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이 과정을 5번만 반복해도 신기하게 심장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졸음이 찾아옵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실험에서도 이런 복식 호흡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뇌파를 안정시킨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심장이 두근거려 불안해지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73세 민병철 어르신은 밤만 되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려서 더 잠이 오지 않았는데 복식 호흡을 배우고 나서는 10분 안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고 종교적인 것 같아 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스쳐보내듯 떠올리며 괜찮아, 이미 지나갔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은 파도 소리나 빗소리 같은 백색 소음을 들으면서 그 소리에만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불필요한 생각의 고리를 끊고 안정상태로 들어갑니다. 대전의 67세 윤모 어르신은 늘 잠들기 전에 손자의 장래, 집안 대출 문제, 본인의 건강 문제까지 온갖 걱정을 떠올리다 새벽을 맞곤 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유튜브에서 5분 명상 음악을 틀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잡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았지만 2주쯤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눈을 감고 음악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지고 잠도 쉽게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명상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허전하다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은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삶 전체의 질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호흡을 고르게 하고 명상으로 마음을 차분히 하면 잠뿐 아니라 혈압, 면역력, 심리적 안정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오늘 밤 침대에 누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걱정을 모두 노트에 내려놓고 라벤더 향을 맡으며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몸이 이완되며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그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불면증은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밤뿐 아니라 낮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수면의 질은 밤에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낮 동안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따라 밤의 잠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밤에만 잠 못 자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의학적으로는 낮의 루틴과 생활 습관이 밤의 수면을 좌우합니다. 먼저 햇볕입니다. 아침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만으로도 수면 패턴이 바뀔 수 있습니다. 햇볕을 받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결국 아침에 햇볕을 쬐수록 밤에 잠이 잘 오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침 9시 이전에 최소 30분은 햇볕을 쬐라고 권장합니다. 창가에 앉아만 있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77세 박선희 어르신은 늘 새벽 3시쯤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대신 아침마다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장을 안 봐도 괜찮으니 매일 2030분씩 마트 안을 걸은 겁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저녁이 되면 졸음이 찾아오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햇볕과 걷기, 이 단순한 습관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두 번째는 낮잠입니다. 흔히 낮잠을 자면 밤잠을 못 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밤잠에 도움이 됩니다. 뇌와 몸을 잠깐 쉬게 하여 피로를 줄여주고 집중력과 기분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후 3시 이후에 낮잠을 자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점심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질 때 1520분 정도만 눈을 붙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대구의 70세 김영수 어르신은 매일 점심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참고 버티다 보니 저녁이 되면 오히려 피곤이 쌓여 잠이 잘 안 오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의사의 권유로 짧은 낮잠을 시도했습니다. 알람을 맞추고 20분만 눈을 감고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낮잠이 밤잠을 방해할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저녁에는 더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김 어르신은 낮잠을 잔 게 아니라 약간 충전한 기분이었다며 지금은 습관처럼 점심 후 잠깐 눈을 붙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식단입니다. 우리가 낮에 무엇을 먹느냐도 밤의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이 대표적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 초콜릿 등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은 반감기가 6시간 이상이어서 오후 늦게 섭취하면 밤까지 각성 효과가 남아 잠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수면에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바나나, 키위, 체리 같은 과일은 멜라토닌과 트립토판이 풍부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저녁 식사에는 기름지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좋습니다. 충남에 사는 74세 송 모 어르신은 매일 저녁 삼겹살에 소주 한두 잔을 마셨습니다. 그게 잠이 잘 오게 도와준다고 믿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부르지만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얕은 잠이 늘어나고 자주 깨게 되며 아침에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송 어르신은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아지자 술을 끊고 저녁 식사를 바꿨습니다. 대신 상추쌈, 구운 고등어, 현미밥을 먹고 잠들기 전에는 바나나와 따뜻한 꿀물을 마셨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잠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는 체온 관리입니다. 수면은 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체온이 서서히 떨어질 때 졸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샤워나 족욕을 하면 좋습니다. 몸이 따뜻해졌다가 서서히 식으면서 뇌가 수면 신호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손발이 차서 잠이 오지 않는 분들은 따뜻한 족욕을 꾸준히 해보시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북의 68세 정혜숙 어르신은 평생 손발이 차서 겨울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전기장판을 틀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녀가 알려준 대로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담그고 수건으로 잘 닦은 뒤 양말을 신고 자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몇 년 만에 겨울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 어르신은 라디오도 끄고 TV도 안 켰는데 그날은 정말 푹 잤다며 웃었습니다. 이처럼 낮과 저녁의 생활 루틴을 조금만 바꿔도 밤의 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햇볕을 쬐며 산책하고 짧게 낮잠을 자고 저녁 식단을 가볍게 하며 체온을 관리하는 것.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아침 햇볕 쬐기일 수도 있고 저녁에 꿀물 마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이틀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보름, 한 달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생활 습관과 환경, 심리적 안정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단순한 습관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릴 건 즉각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들입니다. 약도 아니고 병원 치료도 아니지만 수많은 분들이 직접 해보고 효과를 경험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풍지열 지압법입니다. 풍지열은 귀 뒤쪽, 머리뼈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동양의학에서 두통, 긴장, 불면증을 완화하는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위를 지압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고 긴장이 풀리면서 뇌가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엄지손가락 2개로 풍지열을 꾹 누른 뒤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5번 정도 흔듭니다. 이때 압력이 너무 강하지 않도록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30초간 지그시 누른 상태를 유지하세요. 불과 10초에서 1분 사이에 몸이 이완되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에서도 풍지열 지압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71세 이대현 어르신은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이 풍지열 지압법을 시도했습니다. 첫날에는 큰 변화를 못 느꼈지만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자 밤에 누우면 10분 안에 잠드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병원 약보다 더 확실한 효과를 봤다며 지금도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풍지열을 지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라벤더 향 활용입니다. 향기가 우리 뇌와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십니까? 라벤더 향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불면증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일본 규슈대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라벤더 향을 맡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20분 빨리 잠들고 깊은 수면 단계가 길어졌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베개 모서리에 라벤더 오일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거나 손수건에 묻혀 머리맡에 두는 겁니다. 혹은 디퓨저를 이용해 방 안에 은은하게 향을 퍼뜨리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전남 광양에 사는 79세 정혜숙 어르신은 평생 TV를 켜놓고 자야 겨우 잠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벤더 향을 접한 뒤 처음으로 TV 없이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꽃 향기겠지 했는데 맡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지금은 향 없이는 잠을 못 잔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백색 소음 활용법입니다. 앞서 소음 차단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침묵이 오히려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정한 패턴의 소리를 틀어놓으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빗소리,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백색 소음은 외부의 갑작스러운 자극을 덮어주고 뇌가 일정한 패턴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안정감을 줍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수면 연구소에서는 백색 소음이 수면의 질을 40% 이상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8세 이모 어르신은 아파트 옆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늘 새벽에 깨곤 했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알려준 앱에서 파도 소리를 틀어놓고 잔 뒤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공사 소리에 덜 민감해지고 오히려 파도 소리에 집중하다 보니 금세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겐 구세주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온열냉열 요법입니다. 체질에 따라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하거나 반대로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몸에 열이 많아 잠이 더운 분들은 시원한 물에 발을 10분 담그는 게 좋고 반대로 손발이 차서 잠이 오지 않는 분들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게 좋습니다. 이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쉽게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방법들을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풍지열 지압, 라벤더 향, 백색 소음, 발 족욕. 이 중에서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것 하나만 선택해서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효과가 있다면 차근차근 다른 방법도 더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기 위해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방법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풍지열을 꾹 눌러보세요. 라벤더 향을 맡으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발을 따뜻하게 담그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평온하게 잘 거야. 그러면 뇌와 몸은 반드시 그 신호를 받아들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면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길고 깊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낮 활동량이 부족해지고 깊은 잠인 서파 수면이 감소하며 생체 리듬이 앞당겨지는 변화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해결책을 찾아봤습니다. 첫째, 근육을 자극하는 습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발끝 들기, 그리고 가벼운 걷기 같은 작은 움직임이 뇌와 몸에 수면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몸이 적당히 피곤해야 뇌가 이제 회복할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 수면 환경 관리. 빛과 소음을 줄이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맞추며 침실을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저녁 식단을 바꾸고 일정한 루틴을 만드는 것. 이런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뇌는 훨씬 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안정. 걱정 노트를 써서 마음속 짐을 종이에 내려놓고 복식 호흡과 명상으로 뇌의 과열된 회로를 차분히 식히는 방법. 마음이 편안해져야 깊은 잠도 찾아온다는 걸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넷째, 낮의 루틴. 아침 햇볕을 충분히 쬐고 짧은 낮잠으로 뇌와 몸을 충전하고 저녁에는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식단을 선택하며 자기 전에는 체온을 조절하는 습관. 낮이 바뀌어야 밤도 바뀐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특별한 비법. 풍지열 지압, 라벤더 향, 백색 소음, 족욕과 같은 간단한 방법들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도 사례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은 사실 단순합니다. 잠은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잠들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면 저절로 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잠이 없는 체질이야 라며 체념하시지만 체질 탓이 아닙니다. 습관과 환경,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꾸면 누구든 다시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오늘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불필요한 걱정은 노트에 내려놓고 은은한 라벤더 향이 퍼진 방에서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따뜻한 족욕으로 몸이 풀린 상태에서 뇌가 자연스럽게 잠을 부르는 모습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운 그 기분, 더 이상 피곤에 짓눌린 하루가 아니라 활력이 넘치고 웃을 수 있는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건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혹시 지금 나는 너무 오래 불면증을 겪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는 겁니다. 단 5분의 근육 운동, 단 20분의 햇볕 쬐기, 단 한 줄의 걱정 노트. 이 작은 실천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숙면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과 건강을 위한 기본입니다. 잠을 잘 자야 면역력이 회복되고 기억력이 유지되며 심장과 뇌가 건강해집니다. 숙면은 단순히 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 밤부터 실천해보세요. 풍지열을 꾹 눌러보셔도 좋고 잠자기 전 라벤더 향을 맡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노트에 걱정을 3줄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달라진 자신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실천해 보신 방법과 그 효과를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숙면을 되찾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꼭 깊고 편안한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